세상 핫한 종목을 속보처럼 빠르게 가져와 그 종목의 속을 낱낱이 파헤쳐보는 속보는 주식 MC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입니다. 네, 저는 속보를 가져온 하나증권 김홍인 부장입니다. 속보입니다. TSMC의 미래는 온디바이스 AI에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소식 전해주시죠. TSMC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6% 증가했고 순이익은 이제 8.9% 거의 두 자릿수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이후에 한 5% 정도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내 이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장중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5%로 마감을 했습니다. 실적은 잘 나왔지만 미래 성장치를 조금 둔하게 잡은 것이 좀 빌미가 된 것 같고 최근 매크로 상황이 조금 부담스러운 금리가 높은 부분이라든가 중동 이슈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빌미가 돼서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왔다 보는 게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생성 AI로 인해서 TSMC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했으나 여기 CEO가 얘기하는 것처럼 향후의 어떤 미래는 온디바이스 AI가 도입됐을 때 굉장히 이제 TSMC에 무궁무진한 기회가 있다. 즉 다음의 성장을 또 예측하고 가늠해 볼 수 있는 이제 아이템을 던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TSMC를 주목할 때 많이 들었던 단어죠. 온디바이스 AI를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기기 자체에 AI를 이제 탑재를 해서 인터넷을 연결하거나 뭔가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도 AI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네. 결국 사람들이 온디바이스 AI가 궁극적인 AI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우리가 온디바이스 AI, TSMC를 특별히 더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온디바이스 AI는 모든 기기, 전자기기에 AI 칩을 넣어서 그 칩에서 이 AI를 연산하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의 제약 없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핵심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럼 여기 우리가 칩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TSMC 하면 뭐냐? 칩을 만드는, 세상에서 제일 잘 칩을 잘 만들어주는 회사인 거고 온디바이스 AI 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형화에 또 많은 어떤 칩들이 필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생성 AI로 이만한 시장이 열렸는데 이제 모든 기기에 AI 칩이 들어가는 그 시장에 있어서 TSMC가 매우 중요하겠구나 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마 가장 빠른 어떤 가능성을 보여주는 게 퀄컴의 AI 칩을 좀 기대하는 상황이고 그 AI 칩이 나오고 특히 애플이 개발을 해서 이 아이폰에 AI 칩이 들어갔을 때 이거 누가 만들 거냐? TSMC가 만들 거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TSMC라는 기업을 얘기할 때 네. 애플과 또 엔비디아를 빼놓고는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들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네. 자, 애플은 말씀해 주셨고 네. 엔비디아와는 또 어떤 관계인가요? 역사를 보면서 이 두 기업의 관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TSMC가 설립이 된 것만 80년대예요. 87년도인가에 설립이 됐는데 거의 20년간은 그렇게 크게 시장에 주목을 받지 못했거든요. 왜냐? 얘네는 개발하는 업체가 아니라 만들어주는 일종의 OEM, ODM 업체에 불과했으니까. 근데 이것이 변화된 게 바로 2010년도 아이폰이 등장하면서입니다. 사실 초기에는 이 애플의 아이폰을 삼성전자가 만들어줬어요. 그러다가 TSMC의 그 유명한 슬로건이 있죠. 모리스 창이 말하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그래서 TSMC의 수주가 넘어가게 되고 TSMC는 그 애플의 물량을 받아서 칩을 생산하면서 승승장구를 하게 되는 거죠. 이제 1차 상승 각도가 어떻게 보면은 애플과 함께하는 상승이라고 치면 2차 상승은 상승 각도가 좀 더 높아졌죠. 클라우드 시장의 도래입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들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제 시작을 하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을 하면서 그 안에 어마어마한 칩들이 들어가는 거고 그 칩들을 누가 만드냐? TSMC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상승 곡선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조정을 받다가 세 번째 상승각도, 더 가파른 상승각도가 나오죠. 이게 바로 엔비디아 함께하는 상승각도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과정에 있어서 엔비디아가 굉장히 비싼 값에 파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 어마하게 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사서 한달이잖아요. 캐파만 된다 그러면 그게 다 매출로 잡히는 것이고 TSMC 어마어마한 실적으로 또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엔비디아와 굉장히 차트의 어떤 흐름이 비슷하게 보이는데요. TSMC도 4단 고음까지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AI가 아직은 본격적인 시장에 도래하지 않았지만 생성 AI 이후에 그 시장이 도래한다면 TSMC의 어떤 상승 각도는 더 한 번 더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TSMC를 바라보는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또 대만에 큰 지진이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뭐 우리는 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뭐 발표를 하긴 했지만 TSMC를 둘러싸고 있는 리스크 요인도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TSMC가 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 한 세 가지 정도 고려해야 될 리스크가 있는데요. 대만이 지진에 좀 취약한 국가이기도 하고 이게 지진이 한번 나게 되면 반도체 굉장히 또 정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라인 한번 멈추면 다 폐기를 해야 되고 또 이거를 다시 이제 복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수고가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외에도 우리가 좀 고려해 보는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바로 미중 관계입니다. 상황이 악화되면 아무래도 중국 입장에서는 대만이 좀 미워 보일 것이고 대만이 멈추면 어떤 IT가 다 멈추고 세계가 멈춘다는 부분 때문에 대만의 위협이 높아지고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 미국도 불안한 거고 대만 수도도 불안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러한 결과로 미국과 일본의 공장을 증설한 이슈가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증설 이후에 수요를 과연 맞출 수 있느냐는 부분인 거죠. 이전에 어떤 수요를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숙제고, 이거는 일종의 리스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보자면 바로 경쟁 구도인데요. 파운드리 시장에 있어서 TSMC는 압도적 점유율 한 60% 이상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위가 삼성전자인데요. 삼성전자가 11% 정도 되고, 인텔, 여기 나온 인텔은 현재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삼성전자가 잘 되는가 원하죠. 사실 TSMC 입장에서 가장 불안한 경쟁자는 인텔입니다. 인텔은 거의 국가 권력급 밀어주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TSMC가 미국 공장을 짓는 게 본인이 원해서라는 그림보다는 미국에서 짓지 않으면 뭐 안 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미국에 증설을 하는 부분인데, 근데 거기 뭐 조항해 보게 되면 어떤 기술에 대한 유출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면 그 기술이 어디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텔이 빠르게 성장하고, 특히 이제 미국에 있어서 팹립스 기업들이 대부분 미국 기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압박을 통해서 인텔의 파운드리가 많이 수주가 넘어가게 된다면, 흔히 말하는 이제 독과점을 원하는 주주 입장에서는 조금 좋지 않은 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AI의 성장과 함께 꾸준히 이제 성장할 것 같은 TSMC도 이렇게 많은 리스크들이 있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관점으로 좀 이 회사를 바라봐야 하는지 네. 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좀 알려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국면을 보이다가 2021년, 22년 기준으로 해서 좀 약간 조정을 받고 박스권 안에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때가 뭐냐면 TSMC는 사실 풀캐파로 유명해요. 공장을 100% 가동을 합니다. 이때 엔비디아의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럼 공급을 찍어내야 되는데, 이 칩 같은 경우는 이제 패키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흔히 말하는 그 캐파도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늘리는 과정이 이 기간에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졌고, 이 투자가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사실 이게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땐 주가가 올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기대감은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실적이 뭔가 점핑을 뛰지 못하는 구간이 이어졌고, 어떤 이제 양산이 돌입이 되면서 실적이 강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나왔고, 전고점 돌파, 그리고 이전 고점 돌파, 신고가 돌파의 모멘텀이 나와준 상황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신고점 모멘텀이 되돌아가면서 새로운 박스권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좀 갈림길에 서 있긴 했는데, 지금 TSMC의 이제 분위기를 봤을 때 이번 실적 발표 나오고 이제 다음 분기까지 뭐 3개월 정도 기다리는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이 잘 안 나온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신고점 모멘텀을 좀 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고, 온디바이 AI 칩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누군가가 개발을 하고 나오고 생산이 들어가고 수주가 급격히 늘어나서 TSMC의 실적이 폭발하는 구간이 나오게 된다면 이 해당 주가는 더 추가적인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TSMC를 보는 관점을 2023년도의 애플 같은 종목이다 라고 좀 정의를 하는데요. 애플 하면 뭐냐, 워렌 버핏이 가장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도 하지만 안정성과 성장성을 고루 갖춘 기업이거든요. 그게 바로 TSMC입니다. TSMC는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사실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내용도 좋고 성장성도 있지만 탄탄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투자자로 하여금 그렇게 불안하지 않은, 주가 변동에 뭐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런 게 다른 기업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낮기 때문에 2023년에 애플 같은 기업을 원한다면 TSMC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TSMC 속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가진 기업이다. 또 온디바이스 AI의 발전에 따라서 추가 성장이 가능한 기업이다 라고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속보에는 주식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